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사업가 박수연입니다. 네, 오늘 자영업 창업과 뉴스킨 창업의 차이에 대해서 미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크게 자영업 창업과 뉴스킨 창업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자영업 창업의 실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창업 준비에는 많은 창업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필요자금 충당을 위해서 대부분 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들은 창업 후 2년 내 폐업률이 80%라는 뼈아픈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결과는 결국 불완전한 고용과 대출로 인한 가계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투자 비용을 들었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태로 본인이 직접 식당을 창업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한마디로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서울시의 식당 창업자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보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식당, 음식점 등 외식업을 창업하는 사업자들 대부분은 식당 운영이나 요리 등 요식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식당, 분식집, 치킨집 등의 음식점을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식당, 분식집 등 음식점을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나 기존 사업 적자로 인해 업종 변경을 하는 등의 이유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식당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나 경험을 쌓을 시간적 여유가 없이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식당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나 경험을 쌓을 시간적 여유가 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 대다수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창업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창업의 장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견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첫 번째, 사업장 개설,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연구를 모두 저 혼자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해요. 두 번째, 특히 마케팅은 개인 사업자에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서 많은 자본을 들여서 다양한 채널의 마케팅 공세를 펼치는 프랜차이즈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 법규나 세무 문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창업의 비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어느 한 자영업 사장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기준을 예시로 들었는데, 일단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신규 매장이라서 양수 권리금이 없다고 해요. 근데 또 다른 케이스는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분은 없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 상가 보증금 5천만 원이 들어갔고 월세가 250만 원, 월 관리비 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정 비용은 280만 원이겠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70만 원이 들었고, 설비 비용, 즉 인테리어나 주방 및 기타 집기를 모두 포함해서 1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월치를 월 지출 소개로 합산을 하자면 1억 7,062만 원이 들었고, 거기에 플러스 부동산 중개 수수료 플러스 인테리어 비용과 보증금 비용까지 총 창업 비용이 3억 2,332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1억에서 3억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영업 창업을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뉴스킨 창업은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알아봐야겠죠? 일단 뉴스킨 사업에서 내가 할 거는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내가 써본 제품을 솔직 후기 마케팅을 하면서 유통망을 구축을 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이 유통망을 하는 거는 마이사이트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후에 김소연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왼쪽을 이렇게 보시면 연구, 개발, 생산, 회계, 법률,
반품, 배송, 물류, 라이브 센터 지원, 홈페이지 관리, 신고가, 오픈은 뉴스킨 회사가 다 해줍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자영업 파트에서 이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대한 자본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뉴스킨 창업은 이 많은 부분을 회사가 해준다는 정말 큰 메리트가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킨 사업 비용인데 이 부분은 김슬기 사장님 사례 발표 후 마지막 클로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소연 사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진짜 밖에서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 실질적인 사례와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뉴스킨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매장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사업가 김소연입니다. 네, 앞서서 우리 박수연 사장님께서 이 밖에서의 자영업 창업, 그리고 우리가 창업을 하는 이유와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겪고 있는 이런 현실과 우리 뉴스킨과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쭉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뉴스킨 비즈니스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이런 자영업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의 한계를 점점 더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 내가 내 소유의 어떤 매장을 갖고 있었는데, 아, 이게 현실로 인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는 걸 느끼고 있을 텐데, 이미 대기업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미래에 예측을 하고 온라인화를 시켜서 플랫폼 방식을 도입해서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또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방법을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고요. 이것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게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앞에 보시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기업인데요. 배달의 민족은요, 그 어떠한 재고라든지 제품을 만들지도 갖고 있지도 않아요. 혹시 길 가다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큰 간판이 걸려있는 가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맞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랫폼입니다. 배달의 민족 어플을 들어가 보면요. 거기 있는 수많은 음식점이 있고요. 그 중에 먹고 싶은 소비자가 음식점을 선택을 해서 서로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배달의 민족은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고 매장, 공장, 창고, 재고 이런 것도 갖고 있지 않고 소비자와 음식점 혹은 회사를 어플리케이션 하나 그 안에서 서로가 직거래를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 또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 또한 이러한 배달의 민족과 같은 구조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과 뉴스킨이라고 하는 뷰티 헬스 기업을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둘을 만나서 서로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온라인으로 저만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런 리스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배달의 민족과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고 일반인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플랫폼을 얻을 수 있을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앞에 박소연 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뉴스킨의 구조는 플랫폼화가 되어 있고 여기서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중간에서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명해 주신 1번부터 11번까지의 이 모든 것들을 회사가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내가 직접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는 부분만 아웃소싱을 해서 중간 역할인 내가 플랫폼의 역할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것에 대한 모든 유통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뉴스킨의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뭔가 마케팅을 하고 전달을 하려면 어떤 온라인상의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매개체를 뉴스킨에서는 나만의 쇼핑몰의 형태로 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고 제가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김소연의 쇼핑몰입니다. 이 쇼핑몰의 명의는 김소연이고요. 저는 여기에 비용을 투자했다거나 어떠한 상품을 제가 뭐 만든다거나 그렇게 기여한 바가 없이 회사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해서 온라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시중에 많이 볼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쇼핑몰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쇼핑몰들은요. 내가 이 쇼핑몰을 오픈할 때부터 나의 노력과 그다음에 내가 부가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아이템을 직접 선정해야 되고 이 아이템을 사진을 찍고 재고를 들여와가지고 이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택배를 싸서 보내줘야 되고 반품이 들어오면 처리해줘야 되고 정말 5만 가지 부가적인 업무를 다 해야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쇼핑몰이자 이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뉴스킨에서는요. 앞서서 보셨던 회사와 나의 역할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회사로부터 이 뉴스킨 플랫폼 나의 것을 제공받아서 내가 그냥 전달하고 홍보하고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가입만 하면 아예 이 쇼핑몰 자체가 세팅이 되어져서 나에게 오고요. 당연히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품을 사진 찍거나 재고를 갖고 있다거나 혹은 직접 택배를 보내거나 이런 부분까지 일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내 쇼핑몰에서 어떤 소비자가 들어와서 어떠한 제품을 구매했는지 이런 주문 확인이라든지 소비자 관리 같은 이런 간단한 업무만 설정하고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뉴스킨의 마이 사이트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 즉 온라인 플랫폼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앞에 박소연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영업 오프라인 매장, 내가 창업을 해서 내 가게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이 뉴스킨 온라인 플랫폼 매장을 갖고 있는 게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안을 드리는 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여기 사진에 보시는 조개 땡땡이라고 하는 이 가게는요. 실제로 제 지인이 하고 있는 조개구이집이고요. 제가 이 사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다 물어봤어요. 이 매장을 차릴 때 얼마만큼의 투자 비용이 들었고 어떻게 이 가게를 운영했는지를 다 물어봤는데요. 매장 오픈할 때 투자비 자체로만 2억 7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그 가게를 뭐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이 가게를 얻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라든지 그 뭐 가게 비품이라든지 모든 재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외에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월세, 전기세, 수도세, 전화료 등 이런 공과금만 고정 지출 비용으로 1,000만 원씩 나간다고 해요. 여기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 급여 당연히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겠죠. 그리고 특히나 겨울이라든지 이러한 성수기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추가적으로 알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달 별도로 알바비가 추가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음식점이기 때문에 메인 음식 재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조개땡땡이라는 곳에는 재료 조개값만 매달 2천만 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즉 그 말은요. 이거를 다 토탈로 비용을 다 합쳤을 때 한 달에 4,400만 원이 손익분기점 즉 매달 4,400원은요. 그냥 고정적으로 다 나가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순수익을 얻어서 내가 돈을 벌려면요. 한 달에 매출이 4,500은 돼야지만 내가 100만 원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바로 가게 그리고 자영업 많은 지금 사람들이 밖에서 하고 있는 형태의 그런 자영업 매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비교했을 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킨 온라인 플랫폼의 비즈니스가 이 오프라인 조개 땡땡과 같은 매장을 하나 오픈한 것과 어떤 비교를 하고 어떤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요. 이 쇼핑몰을 얻을 때 매장 오픈할 투자비를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즉 그 말은 뉴스킨은 저에게 플랫폼을 무료로 지급을 해줬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온라인이기 때문에 월세, 전기세, 수도세, 전화료 등 이런 공과금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1인 기업으로 저희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 지출 당연히 필요가 없겠고요. 직원을 쓸 일도 없고 알바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 같은 부분도 나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 제공을 받고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 다 회사에서 주고요. 사진 다 올려주고요. 정보 올려주고 제가 재료에 대해서 투자할 것이 없고 제가 재료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가 지출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저는요 이 쇼핑몰을 얻어서 내가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나의 임상 그리고 나의 스토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나처럼 이렇게 뉴스킨 제품을 쓸 15명에서 20명을 만나서 이분들로부터 저는 소득을 얻게 되는 그런 혜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저는 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쇼핑몰을 제가 해 나가면서 매달 나가는 돈이 없이 대리점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유통에 대한 판권도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 소비자가 내 쇼핑몰에서 찾는 사람이 15명이 안 돼서 제가 대리점 권한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최소 6%의 수익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의 사람이 됩니다. 어떠세요? 너무나도 혜택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온라인 시대입니다. 이제는 나의 플랫폼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 이 뉴스킨 플랫폼이 어떠한 구조이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 부분인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자영업과를 비교를 드렸는데요. 요새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이 회사 그만두고 정년퇴직하면 치킨집이나 차리지 뭐라고 하면서 치킨집 진짜 많이 차려서 지금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만큼 이제는 조금 세대가 바뀌어서요. 치킨집처럼 정말 많이 운영을 하고 오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편의점인데요. 내가 몇 걸음만 가보면 정말 프랜차이즈의 편의점이 많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 그 편의점은 실상은 어떻고 이 편의점을 창업하려면 얼마만큼의 투자가 필요한지 우리 김슬기 사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뉴스킨 작가 김슬기입니다. 네, 제가 맡은 파트는 편의점 창업 파트이고요. 앞서 자영업과 일반 플랫폼 기반의 많은 장단점을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편의점에 대해서 어떤 편의점 창업이 이루어지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편의점 창업은 기본적으로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돈도 꽤 많이 든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유통 마진을 취하지 않으며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 이익에서 가맹 수수료를 수취하는 형태로 가맹점과 그 본사가 공동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가맹점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매출이 또 각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하는 편의점들은 매출액이 또 적을 수 있고 또 어떤 지점은 위치에 따라서 매출액이 또 달라서 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매출 이익에 대해 설명드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이익입니다. 또 매출 이익이 또 발생하면은 그거를 가맹점과 가맹본부 이 두 가지로 분려서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편의점을 CU를 조사를 했는데 CU를 조사를 한 이유는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편의점이라서 CU를 예를 들겠습니다. CU는 편의점을 차리고 싶다 그러면 가입비가 먼저 듭니다. 가입비는 기본 700이 드는데 700에서 VAT는 별도로 듭니다. 여기서 VAT는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하는데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네, 여기 가입비가 700만 원이 들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자본금이 듭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상품비와 소모품 준비금입니다. 이게 1,5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점부터 총 2,2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또 가맹점을 내려면 가맹 형태의 종류로 담보를 또 냅니다. 담보 가격이 붙어서 기본적으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주 수익 추구형 그리고 점주 투자 안정형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점주 수익 추구형은 3,600만 원을 들고 점주 투자 안정형은 5천만 원이 듭니다. 보통 점주 투자 안정형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첫 달부터 매출이 일정하게 나지 않고 수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5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본부에서 본부지원금으로 250만 원을 드는데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까지 듭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가입비와 자본금 투자한 게 7,200만 원.
여기 7,2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여기는 단순히 총 수익만 낸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은 거는 기본적으로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을 내기 위해서 24시간을 돌려드리는 시스템이고 시스템 속에서 그만큼 인건비가 더 들게 되고 여러 가지 추가 인테리어 비용 여러 가지 추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억 단위까지 갈 수 있는 편의점 일단 수익 구조이고요. 창출 대비 너무 노동이 많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든 점이 많습니다. 24시간 일하고 사실상 직장인보다 못 벌 수 있고 직장인만큼 버는 그 정도 수준이라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편의점 창업 분야는 여기까지고 박소연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마지막 클로징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이라이트 뉴스킨 창업의 비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킨 창업의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자영업이나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차릴 거면 기본 1억에서 3억이 필요하다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뉴스킨의 대리점은 그래봤자 300만 원입니다. 네, 300만 원이 끝이에요. 만약 리스크가 없고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없는 뉴스킨에서 내가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창업을 한다면 어떠신가요? 우리 사장님들. 현재 BR 2000 시대죠. TRIT 1000점, 그리고 뷰티 패키지, 데몬 패키지 1000점. 그렇게 2000점이 되면 대리점 판권을 얻습니다. 이 대리점이 되려면 총 3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만 원으로 백종원 대표처럼 내가 대리점을 창출해 권리 수입, 로열티까지 벌 수 있는 이런 1인 기업가가 될 수 있는 혜택과 기회까지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300만 원은 또한 입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건강해지는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리스크가 아예 없는 일반 자영업가는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일반인 분들의 자영업 창업을 하고 계시는 것과 뉴스킨 플랫폼 창업의 차이를 말씀드렸고 뉴스킨 창업을 했을 때 혜택과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리스크 없는 뉴스킨 창업을 하십시오. 네, 저희 셋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